안녕하십니까. 하자보수협동조합 대표 최형식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날씨가 불규칙하게 예보와는 맞지 않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아서 현장의 작업 스케줄은 스텝이 많이 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날을 조금 짬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하자 소송에 관한 겁니다. 하자 소송, 어떤 거든 소송은 복잡하고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좋다고 좋아서 취미삼아야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일단은 하자 문제에 관해서 시행시공사와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 분쟁 끝에 참 소송을 검토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송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한다면 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팁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소송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인들이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하자보수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은요 최후 수단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짧아도 1년 반 내지는 2년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도 그렇고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나마 받아보던 하자보수에 관계된 서비스도 중단돼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게 아니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자 소송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꼭 받아보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또 하나는 하자 소송을 굳이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짧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자 소송을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하자 소송보다도 건축 지식적인 부분에서 건축주, 다시 말해서 시행사나 또는 시공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을 핵심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딜을 할 수가 있겠죠. 딜을 소송을 할 거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합의 보고 말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하자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하자 진단을 받아봐서 건축주, 다시 말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건축 시공상의 행한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들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소송 가지 않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거고요. 소송을 간다면 소송 전문 그러니까 하자 소송 전문 법무법인들이 있죠. 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있고 근데 그 법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회사 소개서나 또는 지명원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적에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자 소송 실적이 얼만큼 있고 판결 금액이 얼마가 있고 어떤 큰 대단지 아파트를 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대당 판결금의 액수가 얼마였느냐 평균적으로 얼마큼씩 손해배상금을 받아줬습니까?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시고 먼저 이 법무법인은 경쟁력이 있거나 없거나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판단 기준이 애매하겠죠. 얼만큼 받는 게 많이 받는 거야, 얼만큼 받는 게 적게 받는 거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보통의 경우 하자 소송을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세대당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약 200만 원 정도로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소송을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정도의 손해배상금
X가 만약에 보인다면, 그런 그 비중이 많다면 그 법무법인은 일단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뭐 보통 비중을 볼 적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 판단해야 되고, 아까 하자 진단 업체를 말씀드렸지만 하자 진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자 소송의 결과를 통한 판결금 액수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하자 진단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럼 하자 진단 업체가 어떤 것들을 하자가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적출을 해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소송을 신청하고 접수할 때 원고 측 주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주장된 하자 목록을 가지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이인이 와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의 주장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법원에 이제 또 제출하게 되면은 판사는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자기가 판단한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감정보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의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의 제기를 할 때 얼만큼 법리적으로 또는 건축 지식적으로 정확한 그 경쟁력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 감정인과 다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 금액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만약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를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들어봐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인정될 만큼의 데이터를 주지 못한다면 그 법무법인은 일단 제외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소송에 관계된 것이었었는데, 이 영상이 뭐 참고가 되셨으면 뭐 저야 뭐 고맙겠습니다. 이런 그 영상이, 그리고 또 요즘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못 해봤지만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뭐 영상의 홍보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 나가시면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하자보수에 관계된 건축 하자에 대한 것이 문의하실 게 있다면은 저희 하자보수 협동조합 홈페이지로 오셔서 문의해 보십시오.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하자보수 협동조합은 모르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건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전문 변호사도 자문 그 기관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시공업체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하자 보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